얘들아, 지금부터 이제 중학교 우리 졸업했다고 치고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고등학생들 잘 들어야겠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했던 거고, 그래서 수능까지 좋은 성적으로 연결됐던 공부 방법이니까 그냥 이대로만 따라오면 될 것 같아. 국어에 대해서 이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고1 때부터 우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과목이 국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내신 국어랑 모의고사 국어, 수능 국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내신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암기해서 푸는 느낌이고, 수능 국어는 처음 보는 지문을 잘 읽고 풀어야 하는 독해력, 사고력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 왜 이게 다르지 않냐면, 일단 우리 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 글을 잘 읽겠지. 그 다음에 같은 문장을 읽어도 생각하는 게 달라. 그리고 마지막, 암기력이 좋아. 한 번 읽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잘 남는 거지. 이제 여기다가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추가해야 할까? 바로 수능 국어에서 출제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걸 거야. 이건 연습의 영역인 거야. 일단 내가 국어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한 걸 얘기를 했지.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야? 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 그냥 국어 자체의 능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면 돼.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까 말했던 수능 국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국어 전체적인 능력을 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 그러니까 내가 고3 모의고사를 따로 사서 풀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내신에서 알려주는 어떤 개념이라던가 학습 내용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친해지는 게 일단 중요해. 그러면서 내신 기간에는 내가 암기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우리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을 읽고 그거를 바로바로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영역이 사실 내신의 영역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고1, 2 때부터 고3 공부를 하려고 막 모의고사 풀고 강의 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고1, 2 학습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학습과 암기력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고1일 때 국어 전반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키웠다고 해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능 국어에 집중을 해야 될 때야. 언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있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고3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3을 들어갈 수험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수능 국어 전문가잖아. 일단 얘기를 해주면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평가원 국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면 교육청 모의고사도 풀게 될 거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풀게 될 거야. 근데 수능 국어는 어디서 출제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 근데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고 이 수능 국어 트렌드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겨울방학이 한정적이야. 현역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원의 감을 찾을 수 있도록 수능에 좀 집중을 하고 수능의 감각을 키우는 거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 각자의 방식으로 평가원 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요새 수능 국어 기조가 어때? 이해력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아? 지문이 어려워져서 우리 지문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너무 넓어. 포커스가 이렇게 잡히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지문에 잡고 공부를 하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문제로부터 지문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수능 국어 지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문이 길잖아.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요 정도 되는 지문에서 결국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어휘 문제를 빼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문 양에서도 결국에 문제를 내는 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분석하다 보면 제재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데 계속 이런 것들을 물어보네? 라는 생각에 감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러면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문 공부를 병행하면 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을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평가원에서는 이런 사고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집중해서 포커스를 잡고 지문 공부를 진행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간에는 지문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로부터 지문을 공부해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4월부터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고3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힘들어. 이유는 하나야. 내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수능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내신 시험을 버리고 그냥 수능에 집중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내신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어때? EBS로 보거나 혹은 수능 국어 모의고사 기출로 보는 경우가 많지. 시험 범위 자체가 내신 시험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랑 그렇게 막 동떨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신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내신 기간에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양분이거든. 특히 EBS도 그렇고 기출을 학습하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좀 집중을 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는 기억해야 돼. 수능 국어 몇 시에 보지 얘들아? 아침에 보지. 그래서 우리 내신 기간에도 하나는 약속을 하자. 수능 국어 결국 잘 봐야 되잖아. 아침에 30분이어도 좋고 40분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평가원 기출을 그냥 풀어보고 채점하는 것 정도는 내신 시험 기간에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분석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내신 기간 이후에 해도 괜찮겠지만 그 전에 내신 기간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신 공부에 집중하되 아침에는 뭐 하자고? 평가원 국어 조금 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학기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여름방학으로 넘어왔어. 여름방학 때는 이제 고난도 지문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리트나 사관학교 등 평가원 기출이 아닌 것들을 보기도 하지. 근데 나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본인의 능력치를 먼저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직 1등급과 나는 거리가 좀 멀다, 선택 과목과 문학이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어려운 비기출을 푸는 건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 절대로. 이 정도 학생들은 평가원 기출이나 EBS에 집중해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해. 좀 불안할 거야. 내 친구 얘는 공부 잘하는데 비기출 푸는데, 어려운 거 푸는데 나 이거 풀어도 되나? 풀어도 돼. 걔네들이 그거 푼다고 수능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푼다고 걔네들보다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비기출을 뭐 한 40% 가져가고 기출을 한 60% 가져가면서 기출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면 내가 좀 더 비율로 한번,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볼게. 비기출과 기출을 시간으로 가져갈 때 뭐 5대5도 좋아.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실력이 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비기출을 6, 기출을 4로 가져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기출을 4, 기출을 6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기출을 6으로 가져가고 비기출을 4로 가져간다는 게 지문 개수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야. 겨울방학 때는 평가원 기출 지문을 볼 때 한 지문을 분석하는데 뭐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쳐보자. 근데 여름방학 때는 1시간이 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똑같은 거를 보는데 1시간 걸리면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동안 뭐 2지문, 3지문 더 많은 지문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개수로 이 비율을 나누다 보면은 비기출에 너무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시간 집중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나 남길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요 라는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7, 8월 기간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그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 분명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일단 8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포커싱 자체를 실전 모의고사보단 8월 달까지는 그냥 국어 학습에 좀 초점을 맞추고 9월 모의고사 전후로 봉투형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될 거야. 실제로 나도 수험생 시절에는 많은 모의고사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마지막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 마냥 모의고사를 계속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 기준을 내가 한번 정해줄게. 내가 3등급 이하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풀지 마. 만약에 일주일에 1회 이상 풀고 싶으면 하나는 사설 모의고사, 하나는 그냥 옛날에 풀었던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1회를 풀어. 근데 3등급보다 난 등급이 높아. 2등급이나 1등급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사설 모의고사 2개 정도 푸는 거는 나는 추천을 해. 이렇게 기준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기출이 아닌 거, 처음 보는 문제들을 푸는 것을 연습하는 거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내가 모의고사를 하나를 보면 미안하지만 1, 2등급 친구들보단 많은 문제를 틀리겠지. 뭐 1, 2등급 친구들이 뭐 한 5개 틀린다고 하면 3등급 친구들, 4등급 친구들은 뭐 10개 가까이 틀리게 될 거야. 그러면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복습하고 나를 채워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겠지? 근데 채우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개수를 줄이고 채우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비기출 푸는 거 좋아. 근데 기출도 꼭 보자. 알겠지? 어때?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지금 4월 달이잖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1, 2학년, 뭐 중학교 친구들도 아주 중요한 시기일 거야. 근데 다른 공부법, 이공부법 찾아보면서 막 너무 많은 거 늘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학년별로 짜준 공부법, 달별로 짜준 공부법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1년 계획 잘 지켜서 수능까지 국어 성적 잃지 않고 좋은 성적 얻어가면 좋겠다. 얘들아,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능 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맞아. 올해부터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해서 수능 국어 강의를 진행 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짜드린 공부 방법대로 같이 나랑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인터넷 강의에서 또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럼 간다.